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저는 메가에서 회계원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재무회계 전체에 대해서 메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회계원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회계사는 어떤 건지, 회계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듣는 분 중에 대다수는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시고 계실 거고, 또 일부는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라 또 그냥 회계를 듣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고요. 합격하고 나서 안진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감사팀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감사로 근무를 하다가 저는 지금은 예일회계법인에서 기업 구조조정이랑 기업 가치평가 이런 업무를 지금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에서는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우리 회계사,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좀 알아볼 거고, 그리고 회계는 어떤 거냐를 좀 알아보고, 왜 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회계의 그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하고 플러스 알파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러분이 회계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약간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회계사가 잘 안 나와. 약간 변호사, 의사 이런 캐릭터들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회계사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잘 안 나오더라고. 되게 이 부부의 세계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어떤 분이냐면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완전 바람둥이로 나오고, 바람둥이에 돈 많은 회계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친구의 뒷돈도 봐주고 약간 탈세도, 약간 그런 좀 암흑의 이미지야. 그리고 또 막 회계사 하면 뭔가 이상하게 그 돈을 막 암흑적으로 주무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라고 해서 전부 약간 돈을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거 하면 완전 철컹철컹하고 회계사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거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냐? 좀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어. 어떤 장면이냐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선우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여주인공이 그 남편의 기업 장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손재혁이라는 아까 그 인물한테 찾아가서 남편의 회사 장부를 달라고 했어. 근데 남편의 회사 장부를 딱 봤는데 모르겠는 거야. 아니, 숫자야 전부. 다 숫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한마디를 하죠. 난 봐도 모르겠으니까 간단히 말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앞에 있던 요 분이 되게 거만하게 딱 이렇게, 약간 요 장면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 빈깡통이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를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요런 기업 장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그치? 자, 지금 딱 우리가 삼성전자의 장부를 가져와 봤어요. 장부를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기업은 일기장 같은 걸 작성해요. 기업과 사람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사람은 일기장을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나는 오늘 친구와 술을 먹었다 라고 적지만, 기업은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벌어왔다라고 일기장을 적는데, 그 일기장을 회계로 기록을 하죠. 지금 여러분은 이거 딱 표를 봤을 때 뭔 소리지? 하나부터 열끝까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숫자가 많기는 한데 단위가 100만 원이긴 한데 이게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얼마라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요걸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겠어? 난 봐도 모르겠으니까 간단히 말해주세요 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랑 같이 삼성전자의 장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코스피를 끌고 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 명이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삼성전자의 주주가, 그 주식을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500만 명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수로 치면 외국인도 포함이지만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분들이 삼성전자가 얼마가 벌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장부는 필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회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국영수랑 달라요.
자, 수학을 공부하고 지구과학, 사회탐구 공부해서 국영수사과 공부해가지고 사회 나가가지고 쓸 일이 없죠. 근해 공식 실컷 공부해서 밖에서 쓸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회계는 좀 달라요. 회계를 공부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어느샌가 경제신문이 읽히고요, 경제뉴스에서 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된다. 왜? 돈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회계 이야기는 숫자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돈을 버는 걸 얼마를 버는지, 얼마가 있는지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겠는 이 단어를 제가 똑같이 펼쳐놓고 설명할 건데 그때는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거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계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최근에 막 개발자들 있죠. 그 코딩 개발자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났었고, 개발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아니에요. 지금 또 다시 내려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개발자 연봉 오를 때요, 회계사들의 연봉은 더 많이 올랐어요. 자, 뉴스에 안 났을 뿐이지.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관심이 없듯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계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리그야. 사람들이 많이 모르면 좋은 거야. 그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대부분이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직의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뭔가 기업이 부정을 못 저지르게, 약간 비영리 기업이든 영리 기업이든, 일단 영리 기업은 돈 버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 비영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부하는 단체들 있죠. 그런 단체들이든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똑바로 안 밝히고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막 쓰더라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밝혀라. 그게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높이려면 누가 필요해? 그런 걸 검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기업이든 어떤 비영리 단체든 기부단체든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가가 누구다? 이런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수요는 어떻게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연봉이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요, 회계법인에서 한 3년 정도만 근무해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아셔야 될 건 합격만 해도 보장이 되는 게 있다. 회계사의 장점이 뭡니까? 세무사의 장점이 뭡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제가 말하는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대기업 들어가시는 분들, 공기업 들어가시는 분들, 만약에 퇴사하면, 공무원이든 퇴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못 들어가죠. 회계법인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수요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회계사들은 이직이 굉장히 잦습니다. 왜겠어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근무 강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점.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육아휴직? 당연히 눈치 안 보고요. 그냥 쉬다가 오는 거예요. 3년, 4년 쉬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1년 쉬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6개월간. 갑니다. 실제로 시즌에 되게 열심히 일하고 해외여행 가야겠다. 저 휴식 좀 할게요. 6개월. 안 잘려요. 오히려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나가지 말고 쉬다가 꼭 돌아와야 돼 라고 해요. 진짜야. 왜 안 믿네. 진짜야. 그런 거기 때문에 강점이 확실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에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도요, 회계를 공부하는 공무원과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쟁률이 달라요. 자, 회계를 공부한 경쟁률은 요 정도래. 근데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직 경쟁률은 요 정도래.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이랑
일반직 공무원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갑질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더 파워가 셀까? 얘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어딜 가든 허리 펴고 이렇게 내가 왔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지. 모두가 무서워해. 세무공무원 하면 기업 대표도 벌벌 떨죠. 아무리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 기업 대표도 세무공무원한테는 벌벌 떨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높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갑질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쌤이 갑질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확실히 좀 대우가 다르다라는 점도 알아뒀으면 좋겠고, 일반 기업에서도요 회계에 대한 수요는 되게 높죠. 회계팀을 갈 때도 회계가 필요하지만 일반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회계를 몰라도 된다?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과장님이 그 부장님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좀 연락이 왔어요. 회계적 지식을 좀 가르쳐달라. 왜? 부장 진급하려면 시험에 회계가 들어간대. 당연하겠지. 왜요? 기업의 언어가 회계예요. 아까 기업 장부를 뭘로 썼어? 회계로 썼어. 근데 한 팀에, 한 과에, 한 부에 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었는지 보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회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되게 돈 많이 번다는 직업들이다. 그죠? 여기 증권사 이런 놈들. 제 뭐 지인분들 중에서도 회계사를 하다가 뭐 여기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당연히 증권사든 금융 쪽을 일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회계를 알아야겠죠. 왜? 금융을 알기 위해서는 기업을 알아야 되고,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또 회계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도 회계를 알아야 된다. 금융공기업에서도 회계 과목은 항상 필수 과목이다. 여러분들이 뭐 요새 친구들 보면 취업 안 된다, 뭐 되게 어렵다, 힘들다, 되게 이야기 많죠. 그런데요, 회계라는 과목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과목은요, 공부해 놓으면 강점이 돼요. 국영수 사과랑은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널려 있는 일자리가 사실 회계의 일자리인데 약간 다른 데서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계만 공부하셔도 이 널려 있는 일자리들이 여러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원래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너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이렇게 번져 있는데 너 좀 기부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너희가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한테 설명하면 내가 60억 달러 테슬라 주식 팔아서 기부할게. 그리고 너희 이거 하면, 그리고 그 설명에 덧붙여서 너희 이것 좀 해라. 뭐 해라? 회계의 투명성을 공개해라. 뭐라고 돼 있어? 오픈 소스 어카운팅이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럼 나 테슬라 주식 팔아서 기부할게. 무슨 말이냐? 세계적으로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분은 다들 알죠? 유명한 분이죠. 여하튼 비영리 기업에서도 지금 회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 트렌드를 따르는데요. 요새 트렌드는 암기와 이해 중에 어떤 게 요새죠? 자, 우리 옛날에 무작정 암기해야 된다는 방식은 진짜 구시대적 방식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뭐 지금 초중고 대 4년 혹은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시면 고등학교까지 20년 동안 공부를 하셨겠지만 머릿속에 남은 게 없으실 거예요. 왜? 암기했기 때문이죠.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머리에 남아있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암기랑 이해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신데 나이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좀 왔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 뭐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을 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딱 옆에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내지, 펜이랑. 가만히 있어봐. 자, 1번 가운데 버튼을 누른다. 2번 노란색 버튼 누른다. 3번 노란색 버튼에서 왼쪽 아래에 사람 모양 누른다. 이렇게 적으시더라고. 왜 그래요? 암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이폰을 쓰던 갤럭시를 쓰던 뭐 중국의 뭐 샤오미를 쓰던 뭐 어떤 나라의 뭔 안드로메다 스마트폰을 쓰던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깔 줄 알아. 어떤 마켓이 있겠지. 카카오톡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마켓이 있고 그 안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받으면 되고 카카오톡이라는 UI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카카오톡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계속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떠올려봐. 여러분이 그 카카오톡을 접했던, 스마트폰을 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눌러본단 말이야. 그래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해서 갤럭시 넘어가는 분들 경험 꼭 하셨을 텐데, 혹은 맥북에서 윈도우에서 맥 넘어가실 때 막 다 눌러봐.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눌러본단 말이야.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아, 이거 왜 안 돼? 막 이러고. 그게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체득하고 나면 그 어떤 핸드폰을 줘도 나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 중요하다. 제 강의는 외우는 강의가 아니라 이해하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머리를 쥐어짜고 복습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게시판에 꼭 질문을 남기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쌤이 이제 물어봐. 이제 수업 끝나고, 자, 오늘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다 눈치 보지. 왜냐면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내가 손 들면 쉬는 시간 잡아먹거든. 아, 이 손을 들 수가 없어. 야, 이 문화가 되게 잘못된 문화인데,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돈 내고 강의를 듣고 있고요. 물어보는 거에 거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1대1로 직접 말씀드릴 거고요.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면 제가 답글이나 혹은 뭐 긴 게시판에 뭐 이야기를 달아드릴 거고 상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려운 질문이다. 근데 깊숙한 질문이다 라고 하면 1대1 줌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는 복습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아까 이해해라 그랬죠. 이해는 계속 해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암기와 이해가 다른 점은요, 이해는 다각도로 해봐야 돼요. 암기는 한 방법을 반복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금방 날아가는데, 이해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때 이해 관점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제가 강의를 하는 방법은 강의를 끝나고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 전에 복습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전체가 끝나고 나서 전체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습을 3번 하게 되죠. 본 강의 한번 듣고 복습하고 그 다음날 복습하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복습하니까 3번의 복습은 제가 해드리는데 여러분은 2번은 해야겠죠. 최소한 2번은 해야겠지. 그러면 복습을 자연스럽게 5번 할 수 있게 된다.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강의 끝나고 복습 안 하고 끝났다. 절대 안 돼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앉아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전교 1등의 공통점이 뭐예요? 쉬는 시간을 반만 쓰지. 쉬는 시간에 10분이라면 5분은 복습하고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휴식한다고. 왜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복습해야 되거든. 그걸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1시간을 5분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1시간을 들은 이유는 내가 이 페이지, 예를 들어 1시간에 10페이지를 봤다고 했죠. 10페이지를 5분 만에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긴단 말이야. 나중에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즉시 복습하면 5분일 게 나중에 30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 복습해야 돼요? 자, 강의를 다 듣고 나서도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이회독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저랑 같이 강의를 듣는 걸 1회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두 번째에 한 번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의를 들어야 한다. 물론 정말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회독을 늘려야겠지만 최소 2번은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 2번은. 그러면 좀 익숙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의 장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요런 장부에 있는 숫자는 요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이 아, 그치, 내가 이거 배웠지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성장했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 원리는 어떤 과목이냐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만 7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손흥정 그 아버님이랑 같이 오른발이랑 왼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기본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에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 안 해도 회계 원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회계 원리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회계사 시험을 치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회계 원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턱턱 막혀. 뭐가 계속 툭툭 끊긴다.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한테 회계 원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제가 회계 원리는 숲이다 이런 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보죠. 회계 원리는요, 어떠한 산이 있을 때, 이거 산이라고 생각했죠? 이쁘게 그릴까? 알았어요. 자, 어떠한 산이 있을 때 회계 원리는요, 이 산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숲 전체를.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다. 나무와 산이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 산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공부하는 게 회계 원리입니다. 자, 근데 중급 회계는 그럼 뭘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산이 있을 때요, 여기에 있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거야. 이 나무 하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는 어떤 게 맺히는지, 줄기는 어떤 건지, 뿌리는 어떤 건지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지. 그리고 고급 회계는요, 산이 2개가 있을 때 얘들을 잇는 산맥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모든 산맥을 합칠 수 있게, 이 산도 저 산도 합칠 수 있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아까 산맥을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산 하나를 알아야 되고요. 산맥에 있는 나무들을 알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단계별로라고 하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가 별 5개고. 얘를 모르면 뒤에 가서 나무를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그 나무가 아무리 깊숙하게 이해하더라도 산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나아갈 수가 없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불합격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죠. 어떻게 해야 합격한다, 합격 수기를 읽고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골목 식당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 딱 봐도 나오죠. 아, 저 집 왜 망하는지 알겠다. 골목 식당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아,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망하는 방법은 눈에 보입니다. 잘 되는 방법은 눈에 보이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백종원 쌤도 그런 말 하죠. 뭐 어떤 말이에요? 망하는 집을 많이 가봐야 한다. 그리고 망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대로 안 하기만 해도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합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시면 걔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게 되죠. 우리 하나하나 한번, 몇 가지 써왔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 가지고 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 뿌리 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나 시작점은 스타팅 포인트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A, B, C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합격이라는 선은요,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공부했던 사람은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요만큼 공부해야 되죠. 요만큼 공부했던 사람은 요만큼 공부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런 A가 C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교군은 항상 저 너머에 있는 합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제의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어제의 본인과 합격자를 비교해야 되지, 절대로 수험업계에서 옆에 있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 친구도 아직 합격 못한 친구야. 왜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합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잘한다 한들 아직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과 비교하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왔다고 느껴져도 얘보단 부족할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나만 알아요. 나만. 성장했다면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생각이라는 게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뼛속까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그 다음에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걔가 행동으로 나오죠. 이 행동이 뭐가 돼요? 결과가 되죠. 계획하고 실천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행동도 안 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믿음인 거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뭐 한다고? 불합격한다고. 불합격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예요? 계획 없이 공부하는 거죠.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불합격하는 방법의 일환이죠. 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장 볼 때 리스트를 가지고 가는 거랑 장 볼 때 그냥 가는 거랑 몇 분 차이 나죠? 자, 그냥 이제 장 보러 가면 30분, 1시간 언제든지 시작도 하고 저게 맛있겠다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딱 마음을 먹고 가. 리스트에 딱 5개 딱 적고요. 이거 사야지 하고 장 보러 가서 5분 만에 나와야겠다라고 하면 진짜 5분 만에 나와지죠. 계획과 무계획의 차이는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과 5분의 차이. 그게 계획과 무계획의 차이다. 장은 볼 수 있죠. 어떻게? 엄청 비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여러분이 측정 가능하게 짜야 돼요. 공부할 때 그냥 오늘은 회계책 공부해야지 라고 1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회계원리 책을 페이지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1시간 이내에 공부할 거야 라고 미저러블하게 아주 측정 가능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항상 측정 가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계획을 하면 불합격한다.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핸드폰이지. 핸드폰이라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기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진짜 안 보이는 곳에 놔두세요. 자, 이런 말 좋아하는데요. 인간의 의지력은 원래 쓰레기입니다. 다시, 인간의 의지력은 원래 쓰레기예요. 뭘 해야 돼요? 환경을 설계하셔야 돼요. 눈에 핸드폰이 안 보여야 핸드폰을 안 잡는 거예요. 핸드폰이 보이게 놔뒀는데 그 핸드폰을 안 잡게 왜 그러는 거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안 먹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핸드폰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불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하기. 자, 여러분이 커뮤니티에서 막 정보를 얻는다 이러면서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정보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효용이 넘쳐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지 않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 커뮤니티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커뮤니티는요. 합격하고 하세요.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리면 합격한 사람들은 근데 커뮤니티를 안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요? 강사한테 정보 얻으시고요. 강사한테 질문하세요. 합격자가 여기 있잖아! 합격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불합격자들의 커뮤니티로 가서 불합격자들한테 물어보냐고. 합격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 물어봐?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오잖아.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또 뭐 있어?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복습 안 하기 이런 게 있겠지. 복습 안 하고 합격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적어볼까요? 불합격하는 방법. 자, 거만하게 강의 듣기 이런 거지. 자, 조금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학교 때 회계원리를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회계를 접하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똑같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지식 비우고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엄청 집중하면서 딱 이렇게 듣는 사람과 나 저거 아는데? 이것도 알아. 이렇게 듣는 사람은 집중도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요. 더 집중해서 이거 내가 아는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알아야지 라고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펀지가 되셔야지 들어오는 정보를 쳐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수면 시간 안 지키기. 여러분 수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수면 시간을 안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는 정말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술 먹고 그 다음날 무언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머리가 멍하죠. 근데 진짜 술 때문이 아니에요. 수면 시간 때문이지. 술이라는 건 그 전날 늦게까지 마셔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밤 10시에 매일매일 자고요. 아침 새벽 5시, 새벽 6시에 매일매일 일어나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해봐서 알아요.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몸이 되고요. 그 일정함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원래 이 앞에 좀 적으려고 했는데 불합격할 것 같은 친구와 불합격할 것 같은 친구와 공부하기가 있죠. 쟤는 누가 봐도 불합격할 것 같아. 쟤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딱 보이죠. 어떤 애들이에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안 오고요. 지각하고요. 불성실하고요. 공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오래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점수는 안 나오죠. 왜요? 여러분 일정함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데 일정함과 지속성은 자기 자신에게는 믿음을 주고 타인에게는 신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랑 사귀셔야 돼요? 누구랑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떤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학원이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어떤 자리에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어딘가에 똑같이 일정하게 오는 한 놈이 있을 거야. 진짜야.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내 옆에 보인다고. 쟤
엄청 부지런하게 쟤도 계속 나와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시간은 다를 수 있어. 나는 맨날 새벽 6시에 오는데 쟤는 맨날 새벽 7시에 올 수 있어. 하지만 보인다고. 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그런 친구랑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랑 러닝메이트가 되셔야지.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불성실해.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떨어지는 거야. 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친구가 놀자고 하면 옆에, 그러니까 쟤도 집에 가는데 나도 집에 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 안 돼. 불합격하는 방법이라고.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넘어가기. 뭐 이런 거 있죠.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고 다음에 할까. 불합격하는 거지.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앉아서 불합격하는 방법을 쫙 써보세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 어떻게 하면 합격해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인강 선생님이 한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지우지 못하고 자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는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가 안 되는데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계획한 걸 지워 나가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우지 못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루쯤이야 라는 생각, 그 하루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핸드폰 당연히 두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급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물론 자,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셔서 혹은 병원에 계셔서 들고 다녀야 되는 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저도요. 제가 뭐 들고 다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들고 다니는 건데 뭐냐면 자물쇠가 있죠. 타이머 자물쇠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여기에 넣어서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집중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핸드폰을 끈다? 아니에요. 키면 되거든. 저는 핸드폰을 끄고요. 저 안에 넣고요. 시간을 잠그고 가방에 넣습니다. 아예 손 못 대는 환경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커뮤니티 가입도 하지 마세요. 탈퇴하시고요. 하셨다면 복습 당연히 꼭 하셔야 될 거고요. 정말 집중 있게 한 번에 강의 들을 때 어떤 마인드여야 돼? 내가 이거 강의 2번 절대 안 된다. 한 번 듣고 그냥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강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수면 시간, 철저하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격할 것 같은 친구와는 멀리 하셔야 될 거고요. 이해하고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집중 시간을 늘려서 꼭 합격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부터 회계원리, 회계사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합격하는 방법을 전부 지워서 합격에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이었습니다.